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마치 베란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길고 유익한 대화를 준비하세요. 1. 평온함과 명료함. 아, 젊은이들이여. 이 늙은이가 인생에서 평온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겠소. 마음이 평온할수록 생각도 더 명확해진다오. 내가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던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차 키를 찾지 못했던 일이 생각나는구려. 하지만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진정시키니 순식간에 그 축복받은 키를 문 옆 작은 탁자 위에서 찾을 수 있었지. 알다시피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장난을 치지만 현재를 받아들이고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믿는 것이 중요하오. 내가 50살에 직장을 잃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소. 과거의 슬픔을 로하고 더 나은 것이 올 것이라 믿기 시작했지.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소. 결국 내 사업을 시작했고 예상보다 더 잘 되었다오. 평온함에서 오는 정신적 명료함은 마치 폭풍 후의 맑은 하늘 같소. 모든 것이 더 선명해지고 이해하고 해결하기가 더 쉬워진다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인생이 어수선해질 때는 잠시 멈추시오. 깊게 숨을 쉬고 차 한 잔을 마시며 평온함이 찾아오게 하시오. 그러면 해결책이 더 쉽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거요. 2. 끈기와 노력. 이제 끈기와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소? 바로 그때가 계속 밀고 나가야 할 때라오. 내가 70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소. 기계를 켜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 말할 것도 없었지. 내 나이에는 이런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소. 하지만 나는 매일 계속해서 시도했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오? 오늘날 나는 이메일을 보내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심지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한다오. 모두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끈기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소. 처음에는 마른 가지 하나만 보이지만 계속 돌보면 언젠가는 그늘을 만들고 열매를 맺는 울창한 나무가 되는 거요. 또 하나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자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시오. 내가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저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소.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다른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이오. 운동하는 것과 같소.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운동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이득은 우리의 건강과 웰빙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어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은 항상 가치가 있소. 3. 인내와 태도. 사랑하는 이들이여, 인내와 태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소. 두 가지가 여러분을 정의한다는 걸 알아두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의 인내심과 모든 것을 가졌을 때의 태도요. 내가 65살에 아내를 잃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그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소. 하지만 인내심은 나에게 고통이 줄어들고 새로운 날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었소. 그리고 그 날들이 왔소.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갔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소. 인내심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있어야 하며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태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중요하지요. 내가 은퇴했을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안주하는 대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속 활동적으로 지내기로 결심했소.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을 때 올바른 태도가 모든 차이를 만든다오. 그리고 기억하시오. 포기하지 마시오. 영원한 것은 없소. 고통조차도 말이오. 내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소. 아내를 잃었을 때나 건강 문제가 있었을 때처럼 말이오. 하지만 나는 항상 그 고통이 아무리 강렬해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걸 마음에 새겼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소. 인생은 계절과 같소. 겨울 후에는 항상 봄이 오는 법이지. 4. 정신통제. 이제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신통제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여러분을 통제할 거요. 마치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소. 운전대를 통제하지 않으면 차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리지요. 내가 고혈압 문제를 겪기 시작했을 때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소. 의사는 문제의 일부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소. 그래서 나는 생각을 통제하는 연습을 시작했소. 나쁜 생각이 들면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소.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연스러워졌소.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소. 연습할수록 더 강해지는 법이지. 나이가 들면서 배운 또 다른 것은 신중함의 중요성이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유령이 되어라. 주목을 잊고 조용히 성장하라.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내 성취를 알기를 원했소. 오늘날 나는 진정한 성장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오.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소. 가장 아름다운 식물은 인내와 꾸준한 관심으로 자라나지 요란하게 자라지 않소. 주목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날마다 자신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시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요. 5. 자기 개선에 대해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소.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요. 75살에 기타를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손주들은 웃으며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소. 손가락이 아파도 매일 연습을 시작했소. 쉽지 않았지만 계속하도록 자신을 밀어붙였소. 오늘날 나는 가족 모임에서, 심지어 동네 작은 모임에서도 기타를 연주한다오. 내 나이에도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보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오. 또 하나 중요한 교훈, 성취가 영구적이 될 때까지는 비밀로 하시오. 기타 연주에서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유혹이 있었소. 하지만 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소. 현명한 결정이었소. 다른 사람들의 압박 없이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소. 땅에서 막 나온 싹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지요. 식물이 자라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여주는 법이요. 그렇게 하면 마침내 보여줄 때 정말로 인상적인 것이 되지요. 6. 관계와 영향력. 관계.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소? 혼자 살아갈 줄 알고 비전과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시오. 내가 아내를 잃었을 때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 독립성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소. 동시에 나는 나를 생각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흥미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려 노력했소. 노인정에서 책과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룹과 친구가 되었소. 우리의 대화는 나를 정신적으로 활발하게 유지시켜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소. 그리고 기억하시오. 어떤 사람들은 구름과 같소. 사라지면 아름다운 날이 되지요. 좋아 보이는 친구 관계도 있었지만 사실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소. 그런 사람들이 멀어졌을 때 내 삶이 얼마나 더 가볍고 행복해졌는지 깨달았소. 정원을 가는 것과 같소. 꽃이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제거해야 하지요. 여러분을 꽃 피우게 하고 삶의 빛을 가져다주는 관계를 가꾸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것만 가져오는 관계는 가지치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7. 마음의 평화. 사랑하는 이들이여, 귀중한 것에 대해 말하고 싶소. 마음의 평화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시오. 뒤에 있는 것을 놓아주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에 도달할 수 없소. 은퇴했을 때 이것을 배웠소. 처음에는 경력에서 놓친 기회들, 다르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되새기고 있었소. 이것이 나의 자유시간을 즐기는 것을 방해했소. 과거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은퇴 생활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었소. 여행을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소. 마음의 평화가 나로 하여금 앞을 보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해주었소. 그리고 기억하시오. 최고가 되려 최악을 다루어야 한다오. 인생은 좋은 순간들만 있는 게 아니오. 나는 상실, 질병,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소. 하지만 각각의 도전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소. 이는 순금이 되기 위해 불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소. 내면의 평화를 가꾸시오.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시오. 이 평화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의 기초가 될 것이오. 8. 성찰과 학습. 성찰과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뒤를 돌아봐야 할 유일한 순간은 여러분이 얼마나 전진했는지 볼 때뿐이라는 걸 아시오.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그날 나는 베란다에 앉아 내 인생을 돌아보았소.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깨달았소. 이런 성찰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고 계속 전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소. 산을 오르는 것과 같소. 가은 뒤를 돌아보고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것이 좋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오를 힘을 주지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오. 두려움은 실패보다 더 많은 꿈을 죽인다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았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 말이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시도하고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배웠소. 70세에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소. 두려움이 거의 나를 막을 뻔했지만 그래도 시도하기로 했소. 오늘날 나는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한다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뒀다면 현대 세계와 연결되는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쳤을 거요. 9. 자존감과 진실성. 사랑하는 이들이여, 자존감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소.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과 땅이 받아야 할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하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에서든 관계에서든 심지어 자기 관리에서든 내가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며 살았소. 내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상황이 바뀌었소. 나 자신을 더 잘 돌보기 시작했고 더 건강한 관계를 찾았으며 일에서 더 많은 존중을 요구했소. 이는 식물을 돌보는 것과 같소. 식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결코 온전히 꽃 피울 수 없지요. 그리고 기억하시오.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다른 모든 사람과 같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시오. 젊었을 때는 끼어들려고,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애썼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독특함이 내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소. 오늘날 85세의 나이에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내 미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누군가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소. 이런 진정성이 내게 더 많은 기쁨과 진실한 우정을 가져다 주었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는 어떤 시도보다도 말이오. 10. 책임과 발전. 젊은이들이여, 책임과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해 주지 않을 거요.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요. 젊었을 때는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누군가가 와서 내 인생을 바꿔주기를 기다렸소. 하지만 진실은 변화가 우리 자신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60세에 다시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소. 나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도권을 잡았소. 도전적이었지만 매우 보람 있었소. 이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소. 여러분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오.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있는 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결심하는 것이오. 인생에서 많은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체되어 있었소. 하지만 새로운 것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소. 은퇴했을 때 하루 종일 TV를 보며 집에 앉아 있을 수도 있었소. 하지만 나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고 결심했소.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소.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노년기에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었소. 이빗을 성품과 정직성. 사랑하는 이들이여,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품과 정직성이요. 진정한 성품의 시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아시오. 회계사로 일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구려. 회사에는 이익이 되지만 고객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오류를 발견했소. 내가 고치지 않아도 아무도 몰랐을 거요.
하지만 내 양심이 편하지 않았을 거요. 나는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오류를 수정하기로 결심했소. 결국 내 정직성은 인정받고 가치 있게 여겨졌소. 이는 집을 짓는 것과 같소.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거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시오. 존경은 얻는 것이고 정직성은 인정받는 것이며 충성심은 보답받는 것이요. 내 인생을 통해 어려울 때도 정직하고 충실한 것이 결국에는 항상 보답받는다는 것을 배웠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었소. 수년 후 내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소. 이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소. 여러분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수년 동안 나무를 돌보지만 어느 날 그 나무는 여러분에게 그늘과 열매를 줄 거요. 정직성은 우산과 같소. 폭풍우 치는 날 여러분을 보호해 주지요. 내 인생에서 지름길을 택하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적이 있었소. 하지만 내 정직성을 지키는 것이 나로 하여금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부끄럽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소. 12.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한다는 걸 아시오. 70세의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힘든 방법으로 배웠소.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할 수 있었고 이것이 내 회복을 더디게 했소. 하지만 그때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소. 고통을 불평하는 대신 작은 개선에 대해 감사했소.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대신 내가 받는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했소.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내 회복을 빠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관계도 개선시켰소. 그리고 기억하시오.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소. 인생에서 리는 종종 우리의 편안한 영역에 안주하곤 하지요. 하지만 정말로 성장하는 것은 도전에 직면할 때요. 75세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은 큰 도전이었소. 좌절의 순간도 있었지만 극복한 각각의 장애물이 나를 더 살아있고 능력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소. 이는 운동하는 것과 같소. 처음에는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도전이 우리의 근육을 강하게 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거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고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시오. 13. 수용과 감사. 사랑하는 이들이여, 인생에서 수용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소. 자기 연민을 실천하시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실수를 하지요. 잘못된 투자로 모든 저축을 잃었을 때가 생각나는구려. 처음에는 자신을 심하게 비난했고 용서할 수 없었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갖는 법을 배웠소. 실수는 인생의 일부이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소. 이 자기 연민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었고 더 현명하게 재정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었소.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오. 시간에 시간을 주시오.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치유한다오. 아내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소.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로 변해갔소. 이는 상처와 같소. 처음에는 매우 아프고 결코 낫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관리를 하면 아물게 되어 흉터가 남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전과 같이 아프지는 않소. 인생의 과정에 인내심을 가지고 시간이 치유와 배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시오. 감사는 마법의 안경과 같소. 그것은 우리가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주지요. 매일 아침 나는 하루 더 살아있음에, 내 건강에, 내 가족에 감사드리오. 이 습관은 내가 가벼운 마음과 희망으로 가득 찬 채로 하루를 시작, 수 있게 해주오. 14. 도전에 맞서기. 이제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위를 올려다봐야만 무지개를 볼 수 있다는 걸 아시오. 78세의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소. 하지만 위를 올려다보고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찾기로 결심했소. 그 경험이 나를 가족과 더 가깝게 만들고 매일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며 내 건강을 더 잘 돌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소. 이는 비 오는 날과 같소. 땅만 바라보면 진흙만 보이겠지만
위를 올려다보면 무지개를 볼 수 있어. 그리고 기억하시오.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지만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은 계속 남는다오.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소. 50세에 직장을 잃었고 65세에 아내를 잃었으며 심각한 건강 문제도 겪었소. 하지만 매 상황에서 나는 회복력 있게 대처하기로 선택했소. 이는 폭풍 속의 나무와 같소. 바람에 휘어질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는 않지요. 은뿌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유지시켜 주오. 이런 내면의 힘, 이런 회복력을 기르시오. 그것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요. 15. 충만하게 살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충만하게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소. 후회하지 말고 축복만을 가지시오. 걱정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시오. 기대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시오. 나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보냈소.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기쁨을 빼앗아 갈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소. 오늘날 85세의 나이에 나는 매일을 축복으로 여기는 법을 배웠소. 허리 통증으로 깨어날 때 불평하는 대신 살아있고 하루를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는 대신 받아들이고 그 상황에서 배우려고 노력하오. 이는 식사를 즐기는 것과 같소. 칼로리나 설거지를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 한 입을 음미할 수도 있지요. 모든 불완전함과 놀라움과 함께 인생을 맛보기로 선택하시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시오. 인생은 짧소. 그것을 충만하게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을 많이 봤소. 하지만 진실은 완벽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요. 그 여행을 미루지 마시오.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오.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오. 80세에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로 결심했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그림 수업이 내 인생의 새로운 색채를 가져다 주었소. 이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소.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었소.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이요.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을 살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시오. 깊은 관계를 가꾸고 여러분의 꿈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시오. 인생은 귀중한 선물이며 우리 각자는 그것을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 힘을 가지고 있소. 사랑하는 이들이여, 많은 것을 겪은 이 노인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빛과 지혜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오. 항상 기억하시오. 인생은 놀라운 여정이며 고저와 도전과 성취로 가득 차 있소. 매 순간을 포용하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며 무엇보다도 사랑하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모든 형태의 삶을 사랑하시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기억하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인생은 놀라운 선물이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감사와 용기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살아가시오. 여러분의 삶이 길고 충만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서 뒤를 돌아보며 얼굴에 미소를 짓고 가슴에 감사함을 안고 진정으로 잘 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오.